안녕하세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머시룸 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종종 댓글로 과학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과학고등학교의 입시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서칭을 해봤거든요.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는 분들을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었고 이제 저는 영상에서 입시부터 과학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대학 입결, 학교 생활 등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과학고등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분들이나 혹은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우리보다 몇 기수 어린애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도 있는 아마 가장 유익한 시청자층은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희망하는 친구들 그리고 특목고등학교 입시를 희망하는 중학교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영재고랑 과학고등학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재고등학교랑 과학고등학교는 소속부터가 아예 전혀 다른 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영재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닌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영재고를 나온 사람한테 너 고졸이지? 라고 놀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입시 시즌도 다릅니다. 영재고는 전기 학교에 포함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봄, 여름 시즌에 준비를 하게 되고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기 고등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영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영재고를 떨어진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 도전을 하는 편이지만 과학고등학교만 도전을 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종종 보았고 영재고등학교에 떨어져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봐서 이제 영떨과라는 공식은 좀 이제 예전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기 졸업한 학교는 전남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제가 다니던 당시는 아마 2.7, 2.8대 1 정도, 한 2점 후반대 1 정도로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아마 전체적인 경쟁률은 3대 1 정도가 되고 가장 낮은 과학고등학교가 2대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북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마다 경쟁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고등학교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예요. 근데 제가 거주하는 곳은 광주광역시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종특별자치도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곳은 의무적으로 본인의 지역에 해당하는 과학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광주랑 세종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전국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전남과학고등학교는 나주에 위치하는데 저희 집이랑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전남과학고등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아침 6시 40분에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기상을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1학년 때 했고 2학년 때는 체조랑 비슷한 그런 운동 같은 것을 시켜주었고 6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동을 했어요. 5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이후에 밥을 먹고 그 이후에 등교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아침 점호라는 것을 해서 6시 50분까지 태권도장 앞에 가서 이제 출석을 따라락 부르고 거기에서 늦은 학생은 벌점을 부여받고 저희는 벌점이 높은 학생들은 퇴사를 당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만큼 과학고등학교는 굉장히 빡센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정석적인 삶,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모두가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6시 40분에 일어나서 운동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후에 아침밥을 먹습니다. 7시 30분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여서 밥을 다 먹고 나면 7시 40분, 7시 50분 정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 기숙사 룸메랑 이제 좀 나눠가지고 쉬는 시간을 갖고 8시에 등교를 하면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습시간 20분 동안 자습을 하게 되고 이후에 쭉 수업시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수업이 진행되다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 있는데 제 기억상 이 점심시간에 쉬는 학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짬짬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후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6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럼 6시부터 7시 10분까지 또 점심시간, 자유시간이 있고
이때는 보통 노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녁이니까 저녁이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7시 10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쭉 면학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11시 30분까지 공부를 하고 11시 30분 이후에 씻고 이제 저녁 잘 준비를 할 시간 20분을 주고 11시 50분에 점호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보통 이제 11시 50분이 넘어서 새벽 면학이라는 게 있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선택사항이어가지고 내가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맑은 정신으로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은 새벽 면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새벽 면학을 하는 친구들은 딱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이거나 혹은 이제 엄청난 레전드 허수이거나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의의를 두지 않는 레전드 허수이거나, 네, 저희 학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텐데 저희는 1시 넘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기숙사 방에 랜턴,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것을 들고 가서 이불 속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진풍경도 일어났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빡센가요? 네, 빡셉니다. 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 특성상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다닌 전남과학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80명 내외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 과학고등학교들도 아마 80명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과학고등학교는 수가 40명인 학교도 있고, 또 수도권 과학고등학교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00명에서 많아봤자 1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 수가 많지 않는데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던 학생입니다.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에 애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너 어디 중학교구나 하고 인사말을 조금 하다가 약간 친해지면 중학교 때 몇 등 정도 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교 3등 안에 들었던 학생들이고, 이게 전교 3등 안에 들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빡센, 그 지역에 빡센 중학교 있잖아요. 약간 명문 중학교, 이 느낌에 다니는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전교 3등 안에 든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쫄았어요. 와, 나 어떡하지? 나 진짜 9등급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을 만큼 과학고등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아서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사실 노력을 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도끼 또한 재능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재능이 부족하면 노력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재능이랑 노력이랑 둘 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능이 전혀 없는 학생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할 수도 없는 거고, 재능만 있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잘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만 하더라도 그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을 월등하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왜 이런 것도 생각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인데, 재능의 영역도 분명 존재를 한다. 근데 저는 그것으로 부여받은 재능이 수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을 잘 할 수 있었고, 물론 저는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문제집을 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아마 문제집을 가장 많이 풀고 가장 많은 문제를 알고 있을 거예요. 과학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가 중요한가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 과학이 낮은데 국어, 영어가 높은 것은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학, 과학이랑 국어,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마다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카이스트랑 포항공대,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제 주변에 카이스트 서류 100% 전형으로 붙은 친구 중에서도 수학, 과학이 높고 국어, 영어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7, 8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는데도 서류 100%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을 만큼 카이스트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포항공대도 마찬가지다. 포항공대는 왜냐하면 카이스트의 URP, 포항공대 IR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혹은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여기 학교에 1, 2주 정도 살면서 이 연구원의 삶, 그리고 본인들이 쌤이 연구를 해보면서 내가 연구랑 적성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의 기준이 포항공대는 낼 때 수학, 과학 성적을 내라. 수학, 과학 성적, 너의 생기부를 내서 우리가 너희들을 IRP 학생으로 받을지 말지 판별하겠다 라는 식으로 학교에 통지를 하였고, 카이스트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자르는 것은 성적순으로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기준이 보통 수학, 과학 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전체 성적도 맞겠지만. 그리고 단위수 자체가 다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6, 그리고 과학은 다 3이어가지고 물화생지 다 더하면 12, 그리고 수학은 6이었고 국어 3, 영어 3이었기 때문에 국어, 영어 더한 것이 수학이랑 똑같았고, 국어, 영어가 국어 한 개랑 물리 한 개랑 똑같고, 국어 한 개랑 화학 한 개랑 똑같고, 국어 한 개랑 생명 한 개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국어랑 과학이 거의 동일시 되는 단위수를 가지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보는 비중은 과학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위주로 챙기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국어, 영어 성적을 굉장히 높게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의 레벨은 높아봤자 서성한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꼴등을 하면 어디 대학을 갈까요? 네, 제 주변에 꼴등을 한 친구가 있는데 사실 명확한 대학교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썩 좋은 대학교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도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과학고등학교에서 꼴등, 즉 최하위권을 다 달리는 친구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인데, 제 생각에는 머리는 좋은 친구들이어서 논술을 도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저희 기수의 꼴등 친구는 논술을 준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잘 가지는 않았다. 과학고등학교 입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좀 말이 늦었죠. 과학고등학교 입시란 우선 수학이랑 과학 성적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국어, 영어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데 수학, 과학이 높으면 국어, 영어가 조금 낮아도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제 주변에도 수학, 과학 다 A인데 국어에 B 있고, 영어에 C 있고, 역사에도 D 있고, 이런 친구도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게, 경쟁률이 3대 1이고 과학고등학교에 머리 좋은 친구들 많이 모였다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붙은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1차 때 서류 플러스 대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로만 학생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서류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이 생기부 내용에 대한 담화를 나눈 거죠, 면접관 분들이랑. 저는 면접 때 뭘 물어봤냐면, 제가 1학년 때 반장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하면서 너가 반장으로서 느꼈던 뿌듯한 순간은 뭐고,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부분은 뭐냐, 반장으로서 후회되는 점은 없냐, 이런 것을 물어보셨고,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떤 의지로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선행은 어디까지 했냐, 과학고등학교에 왜 입학하고 싶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떤 진로를 걸을 것이냐 라는 등의 다양한 학습 외적인 질문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셨고, 제가 입시할 당시에는. 그리고 2차는 시험을 봅니다. 네, 2차 때는 시험 스코어가 높으셔야 합니다. 물론 들리는 이제 카더라 소문에 의하면 1차 때 면접을 찢으면 2차를 좀 못 봐도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라는 카더라 소문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정확한 경우는 아니고, 과학고등학교 사이트에 보면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그 인재상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입시 문제는 정말 학교 바이 학교여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광주에 살았어요. 광주? 그리고 전남 나주 근교에 살았기 때문에 전남과학고등학교를 희망했지만, 여러분이 뭐 강원도에 살아서 강원고학고, 제주도에 살아서 제주고학고, 경기도에 살아서 경기도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야 하는 학교 혹은 희망하는 과학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분석하면서 입시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잘 되겠죠. 저희 학교는 좀 창의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창의적으로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도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재원 스타일의 문제인데 조금 더 다양한 개념과 조금 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물어보셨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꼭 인성 면접을 봅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안 좋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은 들어보내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겠죠. 와가지고 이제 서로 분열만 조장을 하니까. 과학고등학교의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남학생이 더 많아요. 보통 남학생이 아니라 항상 남학생이 더 많아요. 보통 그 비율이 60%에서 70% 사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연애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이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남녀 사이의 사랑은 항상 싹트기 마련이죠. 주변에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는데, 연애를 해서 오래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중간에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333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친한 친구 3명한테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면 3일 만에 300명의 사람이 알게 된다 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300명의 선생님이 포함되고, 그래서 333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과학고등학교는 굉장히 좁은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소문은 이제 겁나 빨리, 엄청나게 빨리 선생님들 귀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연애를 엄청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과학고등학교를 간 것을 후회하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한 개가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왜 만족을 했냐면, 과학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배우는 내용도 일반적인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닌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만의 커리큘럼에 따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굉장히 단점이어서 중간에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과학고등학교의 면학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한 이유는, 저는 한 번도 공부 외적인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물론 중1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중2 때 첫 성적을 너무 잘 받아서 그 이후로는 쭉 카이스트만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삶이랑 연구원의 삶이랑 너무 겹쳐 보여서 그때부터 카이스트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저는 어쨌든 이제 왔죠. 여러분이 만약 카이스트나 혹은 서울대 혹은 과학기술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캔대까지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과학고등학교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과학고등학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학교예요. 기숙사 생활에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사실 다 적응할 수 있어요. 다 적응할 수 있는데 다만 멘탈이 약한 학생은 적응하기가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상위권을 차지하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본인보다 높은 학생들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과학고등학교 선택 가이드,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의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 여기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